여러분은 최근 외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또는 직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TV에서 흘러나오는 외국어 대사를 들으며 내가 저걸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외국어 학습은 오히려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에서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어 학습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장을 보며 무작정 외우던 그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국어 학습은 그보다 훨씬 흥미롭고 실질적이며 개인화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을 꼽습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학생 때 배우던 영어가 무겁고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있거나 직장에서 외국어로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부담감이 학습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의 외국어 학습은 이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점수를 위해 배우는 학습이었다면 이제는 나만의 목적과 필요를 바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동보다 느리게 출발할 수는 있지만 성숙한 사고 능력과 풍부한 경험 덕분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하는 기회가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언어를 통해 프랑스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 예술과 요리를 사랑하는 문화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여행을 위한 언어 습득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통해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이후 외국어 학습을 시작할 때 고민되는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언제 배우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가능할까?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뭘까? 와 같은 질문들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함께 이야기할 학습 전략은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즐겁고 실질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은 막연히 어렵다는 선입견을 넘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국어 학습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도구와 자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중년 학습자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과 배운 외국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법이나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그것을 지속하는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어 학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대 이후의 학습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의 경험과 통찰력이 외국어 학습의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언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에서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목표가 없다면 학습은 쉽게 방향을 잃고 금세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언어를 배우는지 알고 있다면 그 과정은 훨씬 즐겁고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말까지 스페인어로 기본적인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학습을 명확히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막연히 스페인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훨씬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좌절감을 주고 너무 낮은 목표는 성취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학습 초기에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취력이 좋은 편이라면 팟캐스트나 영화 같은 청각적인 자료를 학습의 중심에 두고 읽기나 쓰기가 약하다면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국어 학습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습의 재미를 느끼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동기부여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문장을 외워 실제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에 간단한 주문 한마디를 외국어로 해보거나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는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년의 삶은 바쁘고 하루가 쉴 새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새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 학습을 위해 반드시 거창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틈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10분 동안 단어를 외우거나 점심시간에 짧은 문장을 반복해보는 방식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학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서 반복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년 이후의 학습에서 많은 분이 기억력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반복 학습은 이러한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번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3번, 5번, 10번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점차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정보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틈새 시간에 반복적으로 듣거나 말하는 학습법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외운 단어를 저녁에 한 번 더 복습하거나 출퇴근길에 들은 회화를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듣는 것처럼 작은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목표와 동기, 그리고 시간 관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환경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잘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동영상 강의를 보며 시청각적으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식을 찾는 것이 외국어 학습의 즐거움을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실수를 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외국어 학습에서는 실수야말로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발음을 틀리거나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일이 당연했지만 그 실수 속에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혀갔습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틀리더라도 자꾸 말해보고 틀린 점을 교정하며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도구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현대적인 학습법이 어떻게 외국어 학습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외국어 학습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비싼 학원이나 서적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을 잘 선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듀오링고, 맵라이즈, 안키와 같은 어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이들 앱은 학습자를 게임처럼 몰입하게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듀오링고는 간단한 단어 학습부터 문장 만들기까지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하며 사용자가 매일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반면 안키는 플래시카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복 학습과 기억력 강화에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잊기 전에 적절히 복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복습 주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년 학습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코세라, 유데미,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는 세계적인 강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외국어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들은 발음, 문법, 실생활 회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강의들은 대부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중년 학습자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씩 강의를 듣거나 주말에 몰아서 학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유용한 학습 자원은 스터디 그룹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는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한데 스터디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탄뎀, 헬로톡과 같은 앱은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 언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은 교재를 통해 배울 수 없는 실제 언어의 뉘앙스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서적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이 더 편안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자료들이 유용합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외국어 뉴스 사이트, 블로그, 팟캐스트와 같은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BBC 뉴스나 테드톡스,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면 르몽드나 테베생크몽드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보세요. 초보자라면 어린이용 콘텐츠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어휘와 쉬운 문법으로 구성된 어린이 책이나 동영상은 학습 초기 단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료 자원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앱의 프리미엄 버전이나 유료 강의는 무료 버전에 비해 더 많은 콘텐츠와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는 발음이나 문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아이토키, 프레플리, 캠블리 등이 있으며 이는 10일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과 목표에 맞춘 수업을 제공합니다. 비용이 다소 들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원어민 강사와 대화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원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도구와 자료에 손을 대다 보면 오히려 학습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도구를 선택하여 익숙해진 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도구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습 도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목표를 돕기 위한 수단일 뿐 학습의 핵심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술적인 도구보다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면 노트를 활용해 직접 단어를 쓰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현대적인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강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학습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실천하며 학습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구와 자원을 활용해 학습을 시작했다면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또 하나의 과제, 바로 기억력의 문제와 중년 학습자로서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여러분의 중년 이후 학습을 더욱 빛나게 할 비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고 도구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현실적인 과제는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고정된 능력이 아닙니다. 적절한 학습법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년 학습자에게는 경험에서 비롯된 고유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도구는 반복 학습입니다. 우리 뇌는 처음 접하는 정보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정보가 점차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어 하나를 하루에 5번 보고 끝내는 것보다 5일에 걸쳐 한 번씩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간격 반복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방법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플래시카드 앱인 안키는 이런 간격 반복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외에도 단어장을 만들어 하루에 일정량씩 학습하거나 학습 노트를 자주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각적 연상을 활용하는 것도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애플을 외울 때 그 단어의 철자만 외우는 대신 빨간 사과의 모습을 떠올리고 아삭아삭 씹는 소리까지 상상해 보세요. 이처럼 단어에 생생한 이미지를 부여하면 그 단어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으로 남아 기억 속에 더 오래 자리 잡습니다. 중년 학습자들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강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학습자는 어휘를 많이 외우는 데 집중할 수 있지만 중년 학습자는 문맥 속에서 단어를 익히는 데 더 유리합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특정 상황과 결부시키는 능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어를 개별적으로 외우기보다 문장을 통해 학습하거나 실제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습 도구를 선택할 때도 중년 학습자의 장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팟캐스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언어를 듣는 것은 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익숙한 이야기나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선택하면 학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분야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만약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와 관련된 외국어 단어와 표현을 배우고 외국 요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언어와 기존의 지식을 연결하여 학습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중년 학습자는 젊은 학습자들보다 더 많은 책임과 일정으로 인해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틈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 출퇴근길 혹은 저녁 시간의 짧은 여유를 활용해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동안 단어를 외우고
점심시간에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며 저녁에는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학습하면 몇 달 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그 단어는 여러분의 기억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을 즐기는 태도가 중년 학습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기억력을 강화하고 중년 학습자로서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여러분은 외국어 학습의 여정을 더욱 탄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배운 외국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데서 그친다면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그것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며 얻는 성취감입니다. 외국어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외국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학습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열어주는 문을 여는 일과도 같습니다. 배운 외국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행입니다. 여행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길을 물어보는 간단한 상호작용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학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긴장되고 실수가 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는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학습 도구도 줄 수 없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여행이 어렵다면 주변에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도시에서 다문화 커뮤니티나 외국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연습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 지역 커피숍에서 진행되는 영어 스터디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여러 도시에는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같은 짧은 표현으로 시작하더라도 이러한 소통의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언어는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실생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탄뎀이나 헬로톡 같은 언어 교환 앱을 통해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거나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한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민과의 대화는 단순히 학습의 수준을 넘어서 언어의 뉘앙스와 문화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재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어, 관용구, 그리고 문맥에 따른 표현 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뿐 아니라 언어에 대한 흥미를 더해줍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사와 외국어 학습을 결합하는 것도 실생활 활용에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면 외국어로 된 요리 레시피를 찾아 따라 해보거나 외국 셰프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운동을 좋아한다면 외국어로 된 운동 영상을 시청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읽으며 새로운 용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취미와 외국어 학습을 연결하면 학습 자체가 놀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막을 켠 상태에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언어로 된 드라마를 시청하며 자주 나오는 표현이나 단어를 적어보세요. 이후에는 자막 없이 다시 시청하며 문맥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K-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같은 언어를 드라마와 영화로 익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점차 귀에 익숙해지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여행이나 모임뿐 아니라 언어 캠프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짧은 기간 안에 언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현지인들과의 대화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배운 언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잊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외국어를 접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설정을 외국어로 바꿔보거나 매일 외국어로 간단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짧게라도 외국어 표현을 활용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외국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며 얻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서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배운 외국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며 자신감을 키웠다면 이제는 외국어 학습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고 다른 문화와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어 학습을 더욱 흥미롭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통찰과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How are you? 라는 문장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 다큐멘터리, 또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단순한 문장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며 이는 학습 동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동안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두 문장의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야기 속에 배우고 있는 단어와 문법을 넣어 스스로 문장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매우 즐겁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이런 창작 활동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음악도 외국어 학습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외워보고 그 안에 포함된 표현들을 학습해보세요. 음악은 기억에 오래 남고 언어의 억양과 리듬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배운다면 프랑스 샹송을, 스페인어를 배운다면 라틴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불러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를 분석하며 그 안의 단어와 표현을 배우는 것은 물론 그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야기를 탐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의 연결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어 교환 파트너를 통해 생생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추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원어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언어를 교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명절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이 사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물어보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언어뿐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접근법은 게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경쟁과 재미를 결합해 학습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을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퀴즈 게임이나 단어 퍼즐 게임을 활용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즐기는 온라인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외국어로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익힌 단어와 표현은 학습자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재미있는 상황이나 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대신 카페에서 외국어로 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팟캐스트를 들으며 산책을 해보세요. 학습 환경을 다르게 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 학습 효율이 올라갑니다. 외국어 공부를 루틴처럼 반복하다 보면 때때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루함을 해소하고 학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년 학습자로서 가진 가장 특별한 자원, 바로 삶의 경험을 학습에 녹여보세요. 젊은 학습자와 달리 여러분은 이미 풍부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외국어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이 겪었던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를 외국어로 적어보거나 간단한 일기를 외국어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이야기를 외국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문장 구성 능력과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나이는 전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의 경험과 통찰력은 외국어 학습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들을 돌아보며 외국어 학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40대 이후 외국어 학습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목표 설정부터 학습 전략, 도구 활용, 실생활 적용, 그리고 특별한 접근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하는 과정이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어 학습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과 외국어 학습을 결합해 보세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대신 배우고 있는 언어로 된 뉴스를 짧게라도 읽거나 들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언어 학습이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작업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간단한 문장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외국어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언어 실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중년 이후의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큰 적은 포기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학습이 밀리게 되고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적절한 목표와 보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10분씩 외국어 공부를 하면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 본다는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을 혼자만의 작업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학습하거나 목표를 공유하면 훨씬 더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터디 그룹이나 언어 교환 파트너는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동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히 학습의 도움을 넘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 학습을 지속하는 또 다른 비결은 실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발전을 느낄 수 있다면 학습에 대한 의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목표를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프랑스어로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수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익힌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말에 직접 시도해 보는 겁니다. 또는 짧은 글이나 일기를 외국어로 써보고 자신이 얼마나 표현력을 키웠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확인 과정들은 스스로를 칭찬하며 학습의 기쁨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지 상상해 보세요. 외국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직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여행 중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비전은 학습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외국어는 단지 언어의 벽을 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새로운 가능성의 열쇠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학습이 때때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어 학습의 전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외국어 학습이 이제는 실천 가능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언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기회와 사람, 그리고 문화를 만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과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학습 여정에 큰 응원과 축복을 보냅니다.